안녕하세요. 지종학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음택풍수 전문가 과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음택풍수 전문가 과정은 음택의 꽃이라는 혀를 찾고 진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페셔널 과정입니다. 제 소개는 파워포인트로 대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니 제 풍수 경력이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저술과 논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컨설팅은 기업체, 관공서, 군부대, 종합병원 등 다양합니다. 오랜 강의와 경험에서 익힌 작은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음택풍수의 이해입니다. 주요 목차는 풍수이론 비교, 조선의 8대 명당, 명열의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래 들어 풍수가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문의 변화로 음택풍수보다 양택풍수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좁은 국토에서 묘지로 인한 산림 훼손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지금의 우리는 국토를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의 가장 기초 단위인 음택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모르면서 큰 것을 도모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산수를 모르면서 미적분을 풀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주택가, 마을, 도시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풍수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상위 10%를 중심으로 음택풍수는 지속됩니다. 음택의 수요는 좁아졌지만 의뢰인의 수준은 높아지면서 음택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0년부터 장묘 문화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2000년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던 장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효를 숭상하던 유교적 이념의 퇴색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핵가족화되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었고, 셋째, 무엇보다 묘지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저것 흩어진 묘를 관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넷째, 풍수에 대한 불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풍수의 여러 유파가 난립하면서 풍수에 대한 인식이 이현령, 비현령 또는 미신도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풍수가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진지한 학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2020년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88%가 자신의 사후 화장을 선택했으며 매장은 10%에 불과합니다.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후관리 편리가 45%를 차지했으며 국토 협소, 자연환경 보전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후관리 편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 후 본인의 유해 처리에 대해서는 봉안당, 자연장 등 전체 응답자의 87%가 흩뿌리기보다는 안치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인간적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학파는 강단학파와 강호학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단학파는 제도권에서 고전을 번역하고 책과 논문을 통해 풍수를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반면
강호학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입니다. 강단학파를 학자라고 하면 강호학파는 장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풍수는 문물을 겸비해야 더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수 고전을 두루 섭렵하고 많은 현장 답사를 통해 감각을 익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풍수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합니다. 범화는 보통 사람들이 아는 상식 수준의 단계입니다. 그저 좌청룡 우백호 등의 기본적 용어를 아는 수준입니다. 법안은 이론적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며 산을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도안은 현장을 한번 척 보면 아는 단계고, 신화는 현장을 보지 않고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안과 신화는 초법적인 단계로 인간의 영역 밖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칭 풍수 도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법안의 단계로 이론과 현장을 일일이 대입하면서 땅의 좋고 나쁨을 분석하는 수준입니다. 이때 산을 분석하는 기준이 늘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산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면 법안의 단계라 할 수 없습니다. 풍수지리 사유체계를 보겠습니다. 산과 강을 유기체로 여기는 풍수는 물활론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가이아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또 인상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활론은 모든 물질은 그 자체로 살아있다고 보는 철학체계이고,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는 이론입니다. 가이아 이론이 지구 전체를 유기체로 보는 거시적 성격이라면, 풍수지리는 지구를 구성하는 산과 강 등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미시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인상학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모습은 사람의 인상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심성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리부동이란 말이 있지만, 산과 강 등의 자연은 자신의 내면적 모습이 외면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산을 해석하면 훨씬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번엔 풍수의 인식 체계를 보겠습니다. 좋은 땅의 터를 잡으면 기라고 흉지의 터를 정하면 흉화되는 풍수의 인식 체계는 환경 결정론적 사고에 속합니다. 반면에 풍수를 활용해 탈신공 개천명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환경 가능론적 사고입니다. 비보는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환경 가능론입니다. 따라서 풍수는 환경 결정론적 사고에 부분적 환경 가능론이 습합된 인식 체계입니다. 탈신공 개천명이란 말은 풍수를 활용하면 신의 힘을 빼앗아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의미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주명리가 타고난 팔자를 어쩔 수 없다는 숙명론인데 비해 풍수는 매우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인식 체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풍수 이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풍수 이론은 크게 무력론, 이기론, 형세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력론은 산을 사람, 물체, 날짐승, 들짐승, 용이나 뱀 등에 비유해 산의 성격을 추리한 다음 좋은 터를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선인 독서형, 행주형, 금계 퍼란형, 맹호 출림형, 비령 상천형, 사규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을 바라보는 안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기론은 폐철에 의한 좌향을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부족한 땅일지라도 이법에 맞추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능동적 사고가 특징입니다. 88행법, 정음정양법, 통매법, 지리신법 등이 있습니다. 형세론은 형기론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산의 모습을 보고 기둥을 판단합니다. 형세론은 눈과 머리 이외에는 다른 도구의 사용을 거부하며 오로지 이성적 판단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주관이 개입되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을 사람이나 사물에 비유하는 무력론은 인문적 사고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공식에 의해 기둥을 판단하는 이기론은 수학적 사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산의 형태와 변화를 중시하는 형세론은 물리적 사고에 기인합니다. 관점을 보겠습니다. 무력론은 관념적이고 자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즉,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고 지렁이를 보고 뱀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산이라도 각자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기론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에서 정해진 공식에 맞추면 흉지를 길지로 바꿀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길지도 공식에 부합되지 않으면 흉지가 된다는 겁니다. 형세론은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즉, 모든 땅은 이미 고유의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길치가 어떠한 공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흉지로 바뀌는 것 아니며 흉지가 제 아무리 공식에 부합된다고 해서 길지로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해석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무력론은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상상력에 의해 산을 바라보고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론은 정해진 공식에 의해 기둥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형세론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면서 아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풍수는 도제식 교육에 의지하다 보니 누구와 공부했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결론 도출을 보면 무력론은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각자의 안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산을 호랑이로 보지만 다른 사람은 소나 개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뚜렷한 기준이 없고 개인의 상상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론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에 대입함으로 측정이 동일하면 결과도 같게 됩니다. 다만 이기론도 여러 공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88형법을 기준하면 좋게 나오는 것도 지리신법을 적용하면 흉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공식만이 올바른 것이라 고집하면서 다른 공식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세론의 결론 도출은 10인 10색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개인별 시각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을 판단하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접근하면 유사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토대로 각각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력론은
흥미롭고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룡성천이라면 산이 솟구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으니 도약하는 기운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금계 벌안형은 산이 아늑한 곳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혈령, 비혈령이기 때문에 산을 무엇이라 지칭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기로는 기룡 판단의 계량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공식에 맞추면 흉지도 길지로 바꿀 수 있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에 대입하면서 기계적인 명당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으며 오로지 폐철과 자양에 의지하면서 산을 보는 안목이 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론 학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들의 학설만 옳다는 이전투구 양상이 있습니다. 형세론은 오로지 산의 모습과 변화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산을 보는 안목에서 누구보다 정교한 테크닉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며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개인별 시각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을 함축하면 이기로는 정해진 땅에서 좌향을 맞추면 흉지도 길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형세로는 땅은 이미 정해진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좌향이 바뀐다고 그 성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즘 들어 풍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풍수가 망자를 위한 묘지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대 풍수는 산 사람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 도시설계, 부동산, 조경, 실내 인테리어 등으로 풍수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 구조 및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음택이 풍수의 기초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주산론, 용론, 혈상론, 삭경론, 수세론, 좌향론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건축과 도시설계 등에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장 작은 것을 도외시한 채 크고 넓은 것을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음양택, 발행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양택은 영향이 빠르지만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반면에 음택은 그 영향이 더디지만 직계후손 모두에게 영향을 주며 기간은 30년에서 120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의 영향은 묘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풍수에서는 양택보다 음택이 기륭화복의 파급 효과가 크고 넓고 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선의 8대 명당에 대해 들어보았을 겁니다. 광산김씨 김국류묘, 안동김씨 김범묘, 청풍김씨 권씨 할머니묘, 반남박씨 시조 박웅주묘, 평산신씨 신순견묘, 동래정씨 정사묘, 청주안씨 시조 한란묘입니다. 이상 7곳은 대체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나머지 한 곳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 묘가 명당이라는 말에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째서 그런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명당으로 불리는 김국류묘는 순창에 자리했습니다. 주산이 우뚝하고 전망이 좋아 호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묘소 뒤편의 용세가 미흡할 뿐 아니라 혈체이르로
길게 늘어지면서 기맥이 뭉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천에 있는 김대유 묘는 봉황포란형으로 불립니다. 높은 곳에 있어 조망은 탁월하지만 묘석까지 오는 용세가 부실합니다. 그뿐 아니라 묘 주변의 암석들이 험하고 불량한 상태입니다. 땅 기운이 차고 거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고로 혀를 맺는 것은 따뜻한 곳으로 산 중에서 가장 건강한 지점을 말합니다. 옥호저수로 불리는 김범묘입니다. 묘가 있는 지점이 호리병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묘 뒤편이 허전할 뿐 아니라 묘 앞이 솟은 지형입니다. 혈은 어느 지점에 이르러 기맥이 농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이 그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의왕시에 자리한 안동건씨 할머니 묘입니다. 석후리와 같은 지형이기 때문에 와혈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묘소 뒤편에 가장 중요한 용맥이 없습니다. 만약 용맥이 있다면 사진 속 전 부분에 최소한의 봉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벌명당으로 불리는 박웅주 묘입니다. 묘를 쓸 때 커다란 벌이 땅속에서 나와 직관을 쏘아 죽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리를 뺏긴 벌이 직관에게 안가품을 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묘 앞으로 물이 길게 빠져나갑니다. 물이 터 앞으로 빠지는 것은 풍수에서 가장 금기시합니다. 그것이 우려되어 묘 앞에 저수지를 만들었으나 그런다고 땅의 기운이 변하지 않습니다. 약봉 서성묘입니다. 묘 뒤편이 군부대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원래 지형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세가 혀를 맺을 만한 박진감이 없습니다. 이것도 묘소 앞 조망은 좋은 편입니다. 춘천에 자리한 신승겸 장군 묘입니다. 이것은 봉분이 3개입니다. 신승겸 장군이 견훤과의 전투에서 목이 잘려 전사하자 후일 왕건이 금으로 목을 만들어 이곳에 장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도구를 우려해서 봉분을 3개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묘 뒤편 주산의 봉우리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풍수에서 주산의 역할은 절대적이니 주산은 반듯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광주이시 시조 이당묘입니다. 묘에 오르면 자청룡 우백호가 그림같이 감싸준 지형으로 누구나 감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정작 묘소까지 오는 용세가 부실합니다. 음택의 혈은 주산과 용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있는 정문도 묘입니다. 동네적 신문증에서는 이것을 성역화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소까지 오는 산줄기가 약 200m, 가파른 경사지입니다. 이런 산줄기는 아무 변화가 없어서 직룡이라 합니다. 묘소까지 오는 산줄기는 상하좌우 꿈틀거리며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정사면은 옥녀가 단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옥녀 단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묘 뒤편의 용세가 추하고 절렬한 상태입니다. 산의 지존인 혈은 산줄기 용맥이 이처럼 비루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중후하면서도 맵시 있는 산줄기가 되어야 좋은 혈을 맺게 됩니다. 청주안시 시조 한람묘입니다. 풍수인들이 성지순례하듯 답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묘 앞이 봉긋하게 솟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혀를 맺는 곳은 산이 멈춰야 합니다.
이곳처럼 앞이 솟은 경우는 기맥이 멈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현재 장소보다 솟은 앞쪽이 명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 앞이 급경사가 되어서 불안한 거처가 됩니다. 혈은 용상에 앉은 것처럼 위험이 있으면서도 편안해야 합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조선의 8대 명당으로 불린 곳은 대체로 시조묘가 많았습니다. 이들 가문은 조선시대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대체로 전면의 조망이 화려한 곳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묘가 명당이라 하기에는 크게 미흡할 뿐 아니라 용혈사수 이론에 위배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각 가문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과장되게 부풀린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인의 입장에서는 이들 묘가 명당이라는 인식하에 시작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첫 단추를 잘못 깨면서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풍수를 공부할 때는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한 채 학문적 바탕하에 원칙에 충실하며 토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명혈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가문이 번성하고 인재를 많이 배출한 묘 중에서 고전 풍수가 요구하는 용혈 사수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진주광시 강해백 묘입니다. 이것은 조선 초에 무학대사가 잡아준 곳이라고 합니다. 문중에서는 이것을 연꽃이 물에 떠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연화부수형이라 부릅니다. 묘에 이르는 산줄기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하늘로 솟구치듯 경쾌한 모습으로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입니다. 이 묘의 후손 중 손자대에서 강희맹, 강희안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진주광씨는 조선의 명문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광산김씨 김반묘입니다. 광산김씨는 김반의 자선에서만 3대 대제학과 7명의 대제학을 배출합니다. 묘소에 오르면 사방이 잘 둘러주어 편안한 곳입니다. 이곳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전사한 아들 김익겸묘가 위에 있으며 아래에 김반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반의 후예 중 특히 김익겸 후손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곳의 묘가 상하로 자리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김씨 김성우 장군 묘입니다. 김성우 장군은 고려 말의 충신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면서 새 국가에 참여할 것을 회유했으나 거절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군대로 이성계를 치료하지만 새 불리함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합니다. 묘가 있는 것은 작은 동산처럼 이루어져 당당한 포스를 자랑합니다. 강해백 묘와 흡사하지만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광산김씨 족보에는 이례적으로 한산이 시인 토종선생에 관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울산김씨 김여연묘는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을 지낸 인천 김성수의 조부묘입니다. 이곳은 원래 선운사 소유의 암자가 있었으나 선운사의 거액을 시주하고 묘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운산 밑에 자리한 묘는 꿩이 엎드린 형국이라고 해서 복치형으로 불립니다. 산줄기 끝에 열매가 맺힌 듯한 형상이며 빼어난 안산의 봉우리가 구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이 가문은 하나의 명당에 묘 한 기를 고집했는데 쌍문으로 묘를 쓸 경우 정확한 혈심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풍수를 신봉한 집안입니다. 청풍김씨 김직묘입니다. 깊은 산중에 꼭꼭 숨겨진 묘로
제비지처럼 둥그렇게 둘러싸여 와혈이라 부릅니다. 특히 우백호가 가까이서 감싸 주었습니다. 묘 아래에는 작은 샘이 있는데 이를 진흥수라 하며 명당의 기운이 넘쳐 흘러 샘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묘의 후손 중 손자대에서 부자가 영의정에 오르는 등 6명의 정승을 배출하면서 가문이 최고 전성기를 누립니다. 여홍민씨 민기묘입니다. 묘를 중심으로 좌우측 능선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으며 전면의 문필봉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혀를 맺었습니다. 이 묘 이후 9대 연속 문과 급제와 3대 연속 문과 장원을 배출합니다. 반남박씨 박소묘입니다. 묘 좌측에서 시작된 능선은 묘 앞을 크게 휘돌아 안산을 이루었는데 마치 주인 앞에서 하명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저 멀리 빼어난 문필봉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반담박씨는 조선제 문과급제자 215명과 정승 7명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도 박소의 후손에서만 127명의 문과급제와 5명의 정승이 나왔으며 손제비 의농과 4명의 부마를 배출합니다. 후손의 영달이 이러하니 어느 누군들 명열에 대해 부정하겠습니까? 연안이씨 이석형 묘입니다. 이곳은 포은 정몽지 묘와 나란히 있습니다. 이석형은 정몽지의 증손녀 사위인데 부인이 이른 나이에 죽자 포은 선생 옆에 묘를 쓴 겁니다. 즉 포은 정몽지의 손자 정보가 자신의 묘자리를 딸이 먼저 죽자 딸에게 준 것이고 그 후 이석형 선생을 합장하여 오늘에 이른 겁니다. 이석형 직계 후손에서는 정승이 8, 대제학 6, 판서 42, 문과급제자 120명을 배출합니다. 묘 하나의 후손 중에서 이토록 많은 인물이 배출되기는 드문 일로서 명혈의 소응을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손자대에서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장수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광산김 씨는 김반의 자손에서만 3대 대제학과 7명의 대제학을 배출했는데 연안이 씨에서는 이석형 후손에서만 3대 대제학을 비롯하여 6명의 대제학을 배출합니다. 동래정 씨 정란정 묘입니다. 정란정의 직계 후손에서 13명의 정승을 배출하여 단일 가문에서는 최다 정승을 배출했으며 사화나 영모 등에도 휘말리지 않고 가문을 온전히 보존합니다. 이는 조선의 정치 상황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 이곳 묘의 특징은 자식과 손주묘가 할아버지 묘소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불여 막급한 역장이라 하지만 과연 누가 이 가문을 무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장임에도 수많은 정승 판서를 배출한 것은 어찌 설명하겠습니까? 참고로 율곡 이이, 월사 이정구, 사계 김장생 등 위대한 선현들도 이와 같은 역장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 가문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장수왕씨 황균비 묘입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명대상으로 꼽히는 황희정승은 이 묘 이후에 태어나며 100년 넘게 수많은 인재를 배출합니다. 특히 황수신 부자가 영의정에 오르면서 장수왕씨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특이한 점은 주변은 온통 험한 암석이지만 묘를 쓴 지점은 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명열은 약 100년 넘게 인재를 배출하면서 가문이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존귀하게 장수하며 사는 방법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느 누군들 명당에 대한 관심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망이고 본능입니다. 음택 명예를 찾는 분들은 이들 10곳의 지형적 공통점을 도출하면 됩니다. 첫째, 주산의 봉우리가 우뚝하여 원만하고, 둘째, 그 봉우리에서부터 산줄기가 역동적으로 잘 이어졌으며, 셋째, 산줄기 끝에 이르러 과일처럼 맺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좌청룡 우백호가 잘 둘러주었고, 다섯째, 빼어난 모습의 안산과 마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섯째, 양지바름 따뜻한 곳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음택풍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언급한 8대 명당과 제가 소개한 10곳의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음택풍수 전문가 과정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